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이게 대체 왜 있는 걸까요? 오늘 바로 그 근본적인 질문으로 들어가서 마음의 가장 깊숙한 진화적 뿌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되게 간단해 보이는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 눈을 막 움직일 때 세상이 왜 같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이상하죠? 바로 이 질문 안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체가 수억 년 동안 풀어야 했던 엄청난 숙제가 숨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내는 감각적인 소음, 이걸 제입력이라고 불러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포식자를 피해야 하거나 먹이를 찾아야 하는데 내가 움직이는 것 때문에 바깥 세상이 제대로 안 보인다면 큰일 나겠죠. 이게 바로 제입력이 생존에 얼마나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생물학자 비오른 메르커가 이 문제를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했어요. 이동성의 부채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움직일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사실은 빚을 지는 거라는 거죠. 어떤 빚이냐? 바로 외부 세계랑 나 자신을 헷갈릴 수 있는 위험이라는 빚날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은 이 골치 아픈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자, 지금부터 그 진화의 여정을 쭉 따라가 볼 건데요. 먼저 나라는 게 왜 문제인지부터 시작해서 놀랍게도 행동이 인식보다 먼저였다는 사실, 그리고 스스로 만든 소금을 해결하는 기발한 방법, 더 나아가서 머릿속에 아예 세상을 만들어버리는 단계, 그리고 마침내 마음이 어떻게 유전자를 지키는 최종 방패가 되는지까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이야기는요, 흔히 생각하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신체에서, 그리고 아주 의외의 진화적 우선순위에서 시작돼요. 동물의 거대한 가족나무, 그러니까 이 개통수를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면요,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최초의 위대한 혁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을 보고 듣는 복잡한 감각이 아니었어요. 바로 통합된 행동이었습니다. 피터 고드프리 스미스의 설명에 따르면 해파리 같은 아주 초기 동물들 있잖아요. 얘네들한테 이제 막 생겨난 신경계의 첫 번째 임무는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진 이 몸뚱이를 하나로 묶어서 마치 하나의 오케스트라처럼 지휘하는 거였어요. 다 같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 그게 가장 중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신경계라는 게 처음부터 세상을 인식하려고 생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새로 움직이기 시작한 이 몸을 통제하고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도구, 일종의 보디가드로 진화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한 이 신체가 스스로 만들어낸 그 시끄러운 소음, 즉 제입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여기 줄무늬 새우가 한 마리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친구는 긴 더듬이로 끊임없이 주변을 쿡쿡 찔러보거든요. 그런데 문득 더듬이에 뭔가가 닿았어요. 이게 그냥 내가 움직이다가 바위에 부딪힌 건지 아니면 포식자가 덥석 문 건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새우가 바로 진화가 찾아낸 아주 우아하고 기발한 해법을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입니다. 그 해결책이 뭐냐면 바로 원심성 사본이라는 진짜 놀라운 메커니즘이에요. 자, 뇌가 근육한테 더듬이 움직여 하고 명령을 보내잖아요? 그때 동시에 그 명령서에 복사본을 하나 더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따로 보관하는 겁니다. 이 복사본, 즉 원심성 사본의 역할은 예측이에요. 곧 더듬이가 움직이는 느낌이 날 거야 하고 미리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 예측 정보를 이용해서 실제로 더듬이가 움직일 때 발생하는 감각을 정확히 상쇄시켜버리는 거예요. 마치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처럼 말이죠. 이 시스템의 진짜 기가 막힌 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새우가 스스로 바위를 건드리는 것처럼 예측 가능한 감각은 이건 내 소음이구나 하고 그냥 무시해버려요. 하지만 갑자기 물고기가 더듬이를 콱 무는 것처럼 예측하지 못한 신호가 들어오면 이건 외부의 공격이다 하고 즉각적으로 모든 주의를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나와 내가 아닌 것의 구분이 탄생합니다. 이게 무슨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지극히 실용적인 생물학적 메커니즘에서 시작됐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멋진 사례죠. 자, 이렇게 나와 남을 구분할 수 있게 되면서 진화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바로 세상에 그저 반응만 하는 게 아니라 한 발 앞서 세상을 예측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점점 더 복잡한 위협에 맞서야 했던 동물들에게는 단순히 내 움직임으로 인한 감각 소음을 걸러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미래에 닥칠 위험을 미리 알아채야 했죠. 이런 필요성이 진화를 엄청나게 밀어붙여서 훨씬 더 정교한 도구, 즉 현실 세계를 머릿속에서 돌려보는 내부 모델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말 그대로 뇌가 머릿속에 일종의 가상현실, 세계 시뮬레이션을 구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결정적인 기능이 하나 추가됩니다. 바로 그 시뮬레이션 안에 나 자신의 모델을 집어넣었다는 거죠. 이 내부 모델은 그냥 심심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이건 철저히 생존을 위한 예측 기계예요. 끊임없이 만약의 시나리오를 돌려보는 거죠. 저기로 가면 위험할까?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 하면서요. 목표는 단 하나,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일을 최소화하고 몸에 가해질 해를 피하는 겁니다. 연구자 션 세뮬러의 주장처럼 지능이 이제 바깥 세상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 즉 내면으로 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스템이 세상을 모델링하는 걸 넘어서 자기 자신의 내부 작동 방식까지 모델링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가장 발전된 형태로 나타난 게 바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즉 우리가 의식이라고 부르는 것의 구조적인 바탕이 됩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을 따라오다 보니 우리는 다시 처음의 핵심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모든 복잡한 생물학적 메커니즘들은 대체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주 단순한 반사작용에서 시작해서 세상을 통째로 시뮬레이션하는 복잡한 마음에 이르기까지 이 기나긴 진화의 여정 끝에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마음은 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걸까요? 수억 년에 걸쳐 이토록 엄청난 복잡성을 만들어낸 근본적인 동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모든 진화의 과정은 마치 생존을 위한 보호막을 한 겹 한 겹 쌓아 올리는 것과 같아요. 처음에는 통합된 행동으로 몸의 물리적인 경계를 지키는 1차 방어막을 쳤죠. 그 다음엔 나와 남을 구분해서 외부 위험만 쏙쏙 골라내는 2차 필터를 달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의 위험까지 미리 시뮬레이션에서 피해버리는 예측 모델링이라는 최종 방어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이 모든 단계의 목표는 언제나 단 하나, 바로 유기체의 생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정신적인 능력들은 그냥 어쩌다 생긴 우연한 부산물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자연 선택이라는 가혹한 시험을 거쳐 정교하게 다듬어진 생존 메커니즘 그 자체인 거죠. 결국 나 자신을 구별하고 위협을 예측하고 미래를 시뮬레이션하는 이 모든 능력을 갖춘 마음이야말로 유전자를 위한 궁극적인 보호막인 셈입니다. 유기체 그리고 그 유기체를 만든 유전자가 어떻게든 살아남도록 진화가 수억 년에 걸쳐 벼려낸 가장 진보된 무기이자 방패인 것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생존을 위한 시뮬레이션이라면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모든 것들이 객관적인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오직 살아남기 위해 정교하게 편집된 버전이라면요? 우리는 과연 진짜 현실을 얼마나 보고 있는 걸까요?